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하전이에요. 가끔 쥔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입니다. 전이고요. 자, 저는 이제 유튜브를 벌써 5년 정도 했어요. 진짜 많이 했죠. 5년, 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 구독자는 많이는 없고 저 45만 명 정도가 보고 계시는 소소한 채널이고요. 그래서 오늘 캐논에서 저한테 유튜브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뭐 카메라를 꼭 광고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좋은 팁 좀 알려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튜브를 위한 뭐 시간은 아니고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들어야 될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유튜버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아니면 자신의 어떤 디지털 미디어 활동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미디어 자체를 다루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잘 다루는 그런 능력을 왜 길러야 되는가, 이 문제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미래 세계다. 희망편, 절망편이 있죠. 지금 여러분 매우 지긋지긋하시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못 만나고 있습니다. 많이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사람들을 잘 안 만납니다. 사람끼리 만나는 걸 최대한 꺼려하고 기업들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나 뭐 지금도 저 라이브 하는 것도 원래는 이게 오프라인 행사도 예정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런 비대면으로 뭔가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많은 부분들에서 온라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허말못 분들이 멘붕을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사회 또 디지털화로 일자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디지털 친화적인 업계나 그런 거 종사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래도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있는 사실들만 봐도 우리가 디지털 이런 미디어 시대에 적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이런 현실을 좀 여러분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이 이제 뉴 노멀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뭔 말이냐?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만나고 재택근무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게 뉴 노멀이죠. 우리가 아무래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우리가 맨날 뭐 합니까? 저도 맨날 유튜브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게 필요해요. 볼 게 필요하고 이제 유튜브를 안 보던 사람들도 집에 처박혀 있다 보니까 뭔가를 봐야 합니다. 뭔가를 보는데 그 수많은 이제 그 수요들을 충족해 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하고 있죠. 사실은 지금까지 되고 있고 이제 계속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고 있고 그런 수요를 뒷받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런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상황들을 보니까 되게 비관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가 옛날에 글을 쓰는 것이 인간의 그 필수적인 소양이었잖아요. 글을 쓰는 것.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지금은 디지털 미디어를 다루는 게 기본 소양이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변화가 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유튜브를 꼭 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유튜버가 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유튜버가 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유튜브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유튜브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이 디지털 환경,
이 급박하게 변화된 이 디지털 환경에 우리가 잘 적응을 해서 이것을 이용해 먹으면 돼요. 뭘 해야 할지 이것조차 많이 의문이실 수 있어요. 뭘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지금 여기 많이 나와 있지만 이것들이 다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옮겨주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녀석들이잖아요. 예,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이 노트북도 그렇고 지금 카메라들 다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 녀석들을 잘 써야지 우리가 디지털 시대로 잘 이 현실 세계로 옮겨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유튜브나 뭐 유튜브가 됐건 뭐 어쨌든 간에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당연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다 이러면은 내가 어떤 채널이 돼야 하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의 성공 조건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들으면은 여러분이 하고 무릎을 탁 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거예요. 철저히 준비할수록 여러분의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튜브 하면 잘 되겠지, 요즘 유튜브 많이 보고 유튜브 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했다가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좀 시도해라, 그러니까 좀 그냥 해봐라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냥 해보는 건 맞는 말인데 했다가 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마음이 아파서 그 다음부터는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내가 준비를 잘 하고 그러면은 시도했을 때 잘 되면은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의 어떤 인생의 향방이 바뀌는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잘 준비하고 해봅시다 라는 의미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면 무조건 된다 이건 아니고요.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히, 모카빵님 그렇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그 전에 이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이따 유튜브 수익도 공개를 합니다. 놀라운 숫자를 보여드릴 건데요. 재밌겠죠? 끝까지 봐주세요. 이 영상들이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가 소수만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여러 사람들이 좀 질 좋은 채널들을, 질 좋은 영상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광고를 붙이기 좀 적합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부터는 너무 막 아무런 영상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노딱이란 것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튜브는 아무래도 이 제한을 걸어버렸죠.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무조건 바로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막 다른 불펌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수익 막 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좀 인정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수익이 나오도록 시스템 해놨어요. 근데 그 인정이라는 게 그 좀 사람이 판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판별하기 위해서 뭐 시청 시간 몇십만 시간 막 이런 식 몇십만 시간이 아닌가? 저 잘은 모릅니다, 솔직히. 어쨌든 간에 그 좀 조건이 어려워요. 제가 옛날이었다면 이루기 힘든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만족해야만 수익이 나오는데 여러분 수익 그거 나와도 얼마 안 됩니다. 그거 딱 통과됐다고 나 수익 뚫렸어, 이제는 돈 벌 수 있어. 정말 망상입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수익은 진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사실 이거 보고 나 유튜브 돈 때문에 하려 했는데 안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그 타이밍을 여러분이 놓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유튜브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말했듯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인터넷 환경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꼭 유튜브가 메인일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제가 옛날에 수익 공개를 한번 했었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제 최근 수익입니다. 최근 28일 동안 158만 원 나왔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얼마 안 나왔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유튜브 활동이나 인터넷 활동으로 얻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생각할 기회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처음 했을 때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막 수입이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나중에 되면은 매달 막 몇백만 원씩 통장에 꽂히겠지?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수익을 처음에는 그렇게 저도 막 바라보진 않았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 갖고 있다가 그게 허황된 생각이라는 걸 어느샌가 깨닫고 그 뒤로부터는 뭘 하고 있냐면 그 뒤로부터는 내가 유튜브로 얻은 영향력, 이제 영어로는 인플루언스라고 하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나의 능력을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가, 나의 시간당 그런 가치 있잖아요. 나의 시간당 가치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당 뭐 10,000원이다 이렇게 쳐서 10,000원이다 이러면은 나의 시간당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다른 그 일이 있겠다, 이런 기회를 찾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유튜브 활동이나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있는 활동이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주요 쟁점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하려던 이야기가 요거였는데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를 처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어디에 단순하게 취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프리랜서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고민하게 되는 주요 어떤 사안들이 있는데 딱 3가지 요겁니다. 자, 뭐냐면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이거 화면 보여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이야기가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래 잘할 수 있는 이야기도 따로 있습니다. 자, 이 3가지를 잘 지키면서 유튜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더럽게 어렵습니다. 이거를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처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연히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야기일 텐데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워너비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좋아할 이야기, 요건 또 굉장히 또 새로운 차원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또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랑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난다. 알고리즘 탓하지 말고 사람들이 진짜로 뭘 좋아할까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했지만 요거 2가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요 2가지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좋아하는 이야기랑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랑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제3자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다른 잘 되는 채널들 보면서 그들에게 배우세요. 배우라는 게 뭐 가서 배우라는 게 아니라 보고 좀 이런 진행 방식을 쓰면 좋아하는구나, 뭐 제목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포인트에서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그런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여드릴게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는 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나를 갉아먹는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멀리 막 악플이나 그런 거로 갈 필요 없이 솔직히 악플을 달릴 정도면은 이미 그 사람은 좀 많이 뜬 사람이죠. 벌만큼 버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전에 이미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올렸는데 안 돼. 그러면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말했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만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매일 할 테고 그래야만 내 인풋, 내 유튜브라는 건 사실 아웃풋이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계속 해내는 행동. 그런데 이야기를 하려면은 당연히 내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잘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가 잘 돼서 번아웃도 오고 뭐 그런다면은 반드시 이제 내 생활을 좀 챙겨야 돼요. 제가 여기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한 요 3가지 요소 한번 보여주세요. 요 3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꼭 상기하시고 요걸 잘 생각해서 내가 어떤 주제를 선택할지
내 채널은 어떤 성격일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는 여기 했던 것처럼 나중에는 어떤 미래를 유튜브로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어떤 주제 선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필요한 물건들,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또 내가 어떤 나중에 영향력을 가져서 이러한 사람이 되겠어까지 있으면은 이제 해야겠죠. 물건을 가지고 해야겠죠. 뭐 아무것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갑자기 약간 뭔가 카메라 얘기 나올 것 같죠? 그렇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은 뭐가 있을지 또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해보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요. 어느 순간에 스마트폰보다 카메라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젠지 좀 알아볼게요. 아직은 넘사벽인 어떠한 이런 질감 표현의 차이가 있죠. 이런 거를 스마트폰으로 찍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한계가 있고 또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이게 딱 봐도 폰카하고 딱 봐도 이거는 좀 규모 있게 찍은 것 같아 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규모 있는 촬영에 좀 더 시선이 가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고요. 또 촬영 및 작업의 편의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SD카드도 없죠. SD카드 있긴 한데 그거 막 바늘로 찔러가지고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은 내가 그냥 딱 필요할 때 이런 딱 뽑아가지고 컴퓨터에 딱 꽂고 편집 딱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파일을 옮기는 것부터 막 케이블 꼽고 막 하면은 시간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불편하고 뭐 이거는 불편한 축에도 못 껴요.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아무래도 이런 촬영 작업 편의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이제 카메라가 필요하게 생겼어 뭐 그런 느낌은 제가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다가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장비의 세계로 입문하게 되는데요. 자, 요거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이거 보기만 해도 토 나오죠. 자,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수집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언젠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장비를 사실 때는 충분히 리뷰를 보고 이게 나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또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고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른 장비들은 하나하나씩 저가형부터 사가면 되지만 카메라는 아무래도 내가 한번 사면은 쭉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필요할지 여러분이 고르실 때 좀 애먹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떤 카메라를 이용하면 될지, 이건 캐논이니까 사실 캐논에서 옛날에는 제가 캐논 카메라를 그렇게 막 추천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 잘 들어야 돼요. 왜냐? 라인업이 다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라인업이 다 구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카메라를 잘 다룰 줄은 모르지만 예쁘기만 잘 나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카메라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작품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관심도 없고 나는 카메라로 내 일상, 브이로그 혹은 뭐 나의 요리 영상, 나의 뭐 컨텐츠를 잘만 찍으면 되고 내 얼굴이 잘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M50이 가장 적합해요. 제가 이거 진짜 추천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유튜브 컨텐츠를 찍을 때 정말 훌륭해요. 뭐 모자란 부분 없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리뷰에서도 말했지만 이제 말하자면 보이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AF도 굉장히 잘 되고요. 얼굴 인식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잘 되고 그리고 지금 잘 나오죠. 그리고 가볍기도 하고요. 엄청 가볍습니다. 엄청 가볍고 렌즈 교환이 돼서 내가 이제 뭐 카메라에 큰 관심은 없지만 렌즈 하나 정도 더 있고 싶다 하면은 요 다른 렌즈들 이런 거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촥 껴서 이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미러리스이지만 약간 컴팩트 카메라처럼 일반적인 디카라고 말하는 거 있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카메라다 라고 해서 이 카메라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있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캐논에서는 준비가 이제 되었어요. 바로 이 녀석 M6 마크 II. 사실은 크기로 보면은 M50이랑 뭐 크게 차이 안 나죠.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이제 이 녀석은 이 캐논은 특징이 전반적으로 다 화면이 셀피 스크린이 됩니다. 셀피 스크린이 돼서 내 얼굴 보면서 촬영할 수 있는데 M50과는 다르게 한 가지 다른 점이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자, 이거 이렇게 보여줘도 되죠? 자, 얘는 이렇게 화면이 옆으로 나오고요. 셀피가 되지만 옆으로 나오고 얘는 화면이 위로 나와요. 이래서 이제 다른 점이 뭐냐? 얘는 마이크를 끼면은 여기 마이크가 딱 장착이 되면은 이 화면을 가립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캐논이 요 두 가지 그 모니터 타입을 선택할 때 잘 선택한 게 뭐냐면 얘는 아무래도 이 M50은 브이로그 하시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게 손에 달려있는 요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손으로 찍으면은 아무래도 마이크를 딱 달고 이제 코앞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도 충분하다. 마이크를 달아야 되니까 화면이 여기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녀석은 얘는 이제 마이크는 달 수 있지만 마이크를 밖으로 여기 마이크 단자 있습니다. 빼서 좀 이렇게 길쭉하게 해가지고 쓸 수도 있다. 또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막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디 설치해서 쓸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정확한 건 이거 설계하신 분이 알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얘는 장점이 고화질이에요. 얘보다 훨씬.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4K가 되는데 얘도 되긴 합니다만은 얘는 4K가 논 크롭으로 돼요. 이 M50은 4K를 했을 때 크롭이 굉장히 많이 돼요. 이게 굉장히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제가 리뷰에서도 말했지만 이 M50에 있는 4K는 약간 뭐랄까 데코레이션 같은 느낌이에요. 안 쓰는 게 더 좋습니다. 4K를 진짜 제대로 쓴다 하면은 M6로 오시면 돼요. M6로 오면 딱입니다. 얘는 이제 4K도 크롭 안 되고, 크롭이 안 된다는 것은 확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4K 했을 때 강제 확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되고 M6 마크 2, 마크 2를 사셔야 돼요. 마크 1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마크 2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끝판왕인 우리 작품 활동을 해야 하거나 다양한 영상을 좀 고화질로 촬영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R5나 R6를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R5인데 R5가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R5 가장 좋은 모델인 만큼 합니다. 가격도 그만큼 하고요. 그보다 훨씬 저렴한 R6라는 모델도 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은 R6나 R5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성능의 촬영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8K 촬영을 할 수 있고 뭐 굉장히 뭐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많은 분들에게 R6를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R5를 쓰고 있지만 아무튼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굉장히 웅장한 크기의 카메라예요. 이게 드럽게 무겁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렌즈는 2405라는 렌즈인데 뭐 렌즈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 안 할 거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이 렌즈는 24mm에서 105mm 막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렌즈인데 얘는 24, 105 그러니까 줌이 5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라서 되게 많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데 이 렌즈는 자, 이 렌즈는 50mm 단렌즈예요. 그래서 50mm만 할 수 있는데 얘가 크기가 지금 엄청 작죠. 엄청 작은데 이게 새로 나왔답니다. 얘랑은 호환이 안 돼요. 얘는 아닙니다. 얘가 아니라 이 녀석에 쓰는 렌즈예요. 그래서 되게 감성적인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렌즈인데 되게 좋은 렌즈인데 저렴한 모델로 나왔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상위 모델이 있긴 한데 되게 저렴한 모델로 나와서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아요. 일단 M200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모델이 있습니다. M200은 이제
캐논 EOS M 시리즈, 그러니까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서 가장 작은 모델이 맞나요? 가장 작은 모델은 M100인가? 아무튼 M200 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작은 모델인데 진짜 작고 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휴대폰만 해요. 그런데 촬영 성능은 M50이랑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치명적인 단점, 마이크 꼽는 데가 없어. 마이크 꼽는 데가 없네. 그래서 저는 M200이랑 M50이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안 나서 만약에 난 진짜 가벼운 게 필요해, 난 죽어도 가벼워야 돼 하면은 M200, 근데 나는 마이크는 끼고 싶어 하면은 M50 마크 2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극한의 가벼움을 추구하겠어 라고 하신다면은 G7 마크 3인가요? G7 X 마크 3라는 컴팩트 카메라도 있어요. 얘는 이제 렌즈 교환이 불가능한 카메라예요. 이런 카메라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캐논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컴팩트 카메라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디카인데 고성능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좋아 보이죠?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고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거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써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래시도 나오는데 플래시 잘 안 쓰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런 카메라도 있어요. 장비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무조건 좋은 화질이나 좋은 뭐 어떤 영상을 추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영상에 있는 내용이나 영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말하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좋은 화질만을 찾아 헤매고 좋은 색감 이런 걸 찾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뭐 필요하다면은 해야겠지만은, 내가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로 헛돈 쓰고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노트북 사진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 카메라를 쭉 소개시켜 드렸는데, 가면 갈수록 좋은 화질을 찍을 수 있고, 그것들은 카메라 이제 이 비디오의 포맷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컴퓨터도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카메라를 살 때 컴퓨터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끼입니다님, 지금 제가 M50을 사용하고 있는데 프리뷰 모니터 사용 가능할까요? 이번에 M50 마크 2가 나오면서 브이로그 상태 때 있던데 기존 1세대도 호환이 될까요? 이거는 브이로그 상태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프리뷰 모니터는 그 HDMI 단자가 있잖아요. HDMI 단자가 있는 이상 무조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쓸 수는 있긴 합니다만 M50을 쓰는데 프리뷰 모니터까지 달는 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 화면이 있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쨌든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거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 아무튼 저는 안 달 것 같아요. 현페리스님, 비디오 클래스 유튜브 콘텐츠 한 편 제작할 때는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편집에서는 대략 뭐 하루 이틀 정도 걸리고, 촬영은 하루, 기획도 하루. 그런데 기획이랑 촬영이랑 하루 안에 다 해치우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기획,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해서 하루 안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하죠. 자, 오늘 김소정님 카알못인데 들을수록 빠져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 카메라의 세계가 알면 알수록 그렇구나, 내가 모르던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캐논에서 RF 렌즈처럼 굉장히 고성능의 렌즈인데 저렴이 버전으로 나온 게 있어요. 당연히 이제 저렴이 버전이다 보니까 뭐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프로 사용자들은 이제 비싼 라인으로 가면 되고, 이제 저렴한 라인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선택지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가성비 렌즈 명이 뭔가요? 이거는 RF 50mm. 이거 오늘이 아니라 내일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거 아직 미출시 제품이에요. RF 50mm f1.8, 보통 RF 50 1.8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루머 기사 아니면 기사 같은 거 이런 것만 나와 있을 텐데 미공개된 제품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확실히 이거는 되게 뭐랄까 카메라 쓰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렌즈라고 할 만큼 좋은 건데 가성비 템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가성비면 얼마인가요? 이거 얼마라고 하셨죠? 26만 원. 단돈 26만 원. 팔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26만 원이면 살만하다. 괜찮네. 26만 원. 옛날이었으면 26만 원 비싼데? 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26만 원이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데 200만 원인가 해요. 이거 10개면은 요거 사. 못 살걸요 아마? 아닌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저렴이 라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도 한 3종류, 4종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렴이 렌즈를 많이 내줬으면 하는 하지원이었습니다. 이제 이 녹화본이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중에 제 비디오 클래스 채널에서 다시 재밌는 영상, 유익한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갈게요. 여러분 캐논 바이 할게요. 캐바! 바이바이. 안녕히 주무세요.